안녕하세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제 한국은행이 총기 없이도 기준금리를 1.25에서 1.5%로 올렸습니다. 이유는 다름 아닌 그 4%대 인플레이션을 놔둘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.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 가파르게 해서 연내 2.5%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언론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자 부담 우려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안이 더 크다. 그래서 물가를 어떤 식으로든 잡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 5월 달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빅스텝, 그러니까 0.5%씩 올린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어느덧 1.5%입니다. 1.5%이고 앞으로 2.5%까지 1%를 더 올리는 서너 번의 횟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결국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놔둘 수 없었다라는 이제 시각으로 보면 맞는 거죠.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?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1월 달 평균이 83불, 3월 평균이 101불, 지금은요,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. 이렇게 유가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, 뭐,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. 아마도 2022년 내내 소비자 물가는 4% 혹은 4%대 이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사실상 정부가 보수 정부냐 진보 정부냐 뭐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.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놔둘 수 없다라는 상황인 거죠.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5번 정도 더 하게 돼 있죠. 그 5번 중에서 4번까지 올려가지고 2022년 연말에 2.5%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. 예. 사실상 연말쯤 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.5%가 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1.25%에도 금리 주담대 대출의 고정금리 상단이 6.4%, 그러면 1.5%가 이제 됐잖아요.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은 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이 6.4%가 아니라 7.0이 될 수 있죠. 1.5%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2.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의 최상단은 8%를 그냥 넘겠죠.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한 3.89점에서 뭐 6.4 정도라고 하면 나중에 상단이 6.4가 아니고 7%가 되고 8%가 되면 최하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3.9가 아니라 뭐 4.5든 4.78이든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사실상 최하단이 한 4.8 정도 또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. 이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언론 뉴스들 중에는 보면은 뭐 벼락까지 피해 가지고 무리하게 집을 샀더니 인제는 이자 폭탄 앞에 지금 난리다,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? 무리하게 투기한 투기꾼들이 대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을 5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임대 사업을 해서 그 임대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해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문제인 거죠.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상당 부분 들이고 월세가 됐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한다라고 하는 건 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, 그냥 갭 투기, 갭 투자, 사 놓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집값이 뭐 5 억인데 전세가가 4,500 이다. 4억 5천 이다 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사 놓는다. 이런 식으로 뭐 다 제 열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. 사실상 그렇게 무리하게 주택을 많이 갖는 것들이 어쩌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좀 왜곡되게끔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. 집을 주거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인식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렸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실수 여자들이 살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사면 가격이 오른다, 2배 3배 오른다, 뭐 이런 분위기로 조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능력도 안 되는데 여건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빚을 지게 만들었던 거죠. 그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커진 거죠. 그리고 기득권들,
정부조차도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사람들의 소비를 좀 확대시키는 쪽으로 기존에 방향을 계속 잡아왔죠. 근데 인제 지금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안 먹힐 가능성이 크죠.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되게 혹독하고 어려운 시기가 닥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무리하게 올라 있는 부동산 가격, 그리고 대출의 한도 축소, 금리 인상,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줘서 앞으로 한동안은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은 불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미 부동산 정상 거래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절벽이 나오고 있죠. 공인중개사들이 죽겠다고 벌써부터 아우성이죠. 왜? 거래가 없으니까 그들이 뭐 수수료를 챙길 이유가 안 생기는 거죠. 이게 현실인 거죠. 어쩌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,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또 이러한 거품을 만드는 데도 일조한 것 같기도 합니다. 유튜브나 아니면 언론 뉴스에서도 많은 가짜와 조작들의 얘기들이 많았죠. 언론에서 빠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무조건 집값 오른대요. 무조건 집값. 한결같이.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서 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나중에 저 사람의 말을 믿고 저 사람이 쓴 책을 보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기한 사람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? 괜찮을까? 별 문제 없는 걸까? 뭐 법적으로야 뭐 직접적인 투자 행위를 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책임이 없겠죠. 근데 뭐 재테크 쇼니 아니면 언론 뉴스니 뭐 유튜브니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악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말씀드린 거고요. 뭐 너무 많은 거죠. 그리고 그런 아류에 해당되는 인간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고, 뭐 사실상 사람들 사기쳐 가지고 남의 돈을 빼먹겠다라는 그런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. 돈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 그러고, 뭐 돈은 세입자가 내고 투기는 내가 하고,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들을 계속 얘기하고,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의 신고제이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지인과의 거래를 계약만 해놓고 나중에 취소하면서 실거래가를 가짜로 올리고,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유혹하고, 이게 뭐냐라는 거죠.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죠. 문재인 정부 기간에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고 되게 많이 비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,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왜 저렇게 방치했냐라는 거죠.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담합과 조작과 사기를 방치한 거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. 저걸 좀 바로 잡았으면, 그렇게 해서 부동산 거품을 키우지 않았더라면, 키우는데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었을까? 좀 욕먹는 게 좀 줄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지금은 저금리 시대는 저물고 금리 대세 상승기로 들어갔죠. 가지고 있는 빚을 갚지 않으면 진짜 큰 충격을 겪을 거라는 거죠. 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. 1997년 있었던 IMF가 다시 온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물가가 감당이 안 되고 금리든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, 우리들의 소득은 더 이상 늘어나기는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, 생활비 부담은 감당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지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든 좀 잘 지내겠다라는, 잘 살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. 잘 살겠다는 각오는 다름 아닌 돈값이 높아지는 지금 이 시국에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 놓는 겁니다. 현금은 한국 원화, 달러, 황금 등의 현금성 자산을 갖춰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기다리고 견디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5년의 시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. 이 시기에 살아남냐 못하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
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아남기를 바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